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김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는데, 와, 정말 차를 버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금요일 날 어디를 그렇게들 가시는지, 정말 이 막히는 길을 뚫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마 우리 사장님들에게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소비자에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아닌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자라는 어떤 구분을 뒀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니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자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소비자를 통해서 또한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유니시티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사실 법칙이 있어요. 성공의 법칙. 내가 100명의 명단을 가지고 20명의 진실한 소비자를 찾고 여기서 5명의 열정적인 사업자를 찾고 나서 이거를 3번 반복하면 우리는 억대 연봉을 간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영업 조직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영업 조직은 100명의 명단 가지고는 사실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네트워크 마케팅은 굳이 그렇게 많은 멤버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멤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멤버가 모이는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이 안에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를 컨택하고 사업자로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명단을 작성하고 나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시간 아닌가요? 아마 자, 여기서 호응을 해주십시오. 줌에서도 호응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죠? 아마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내가 목적이 없을 때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편했어요. 복장도, 마음도,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이 사람하고 즐기려고 만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순간 문제가 뭐냐면 내 머릿속은 이미 그와 함께 앉아 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언제 유니시티를 얘기하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밍을.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가 사실 얘기하는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유니시티 얘기를 꺼내서 이 제품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 거절에 대한 것들을 제가 미리 생각을 하니까 이미 유니시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더듬어지고 상대의 얘기는 들리지 않고 결국 말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속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한 분 한 분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너무 중요한 건요. 여기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이응주 사장님이 PD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죠? 처음 딱 컨택했을 때 이분은 PD가 되실 분이야! 라고 이렇게 컨택을 한 것보다는 아마 이 만남의 계기들이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PD 한 분당, 한 조당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안양희 사장님, 이응준 사장님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지금은 PD에서 가지고 있는 멤버와 그리고 그 뒤에 더 성장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대표님들이 됐을 때 성장하는 이 멤버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한 분 뒤에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한 명 뒤에 몇 명 숨어 있다고 얘기하나요? 200명. 그렇죠, 200명.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순간에 이 사람 뒤에 200명을 보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마음가짐이 틀리겠죠. 준비해가는 자세가 틀릴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자세들이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 소비자 컨택은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냐.
자, 첫 번째는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 그냥 시간 될 때 만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상 고객 명단이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사실 명단 작성은요, 총알이에요, 총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이 없이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난사당하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명단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상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PMC 1주차 때 숙제가 뭐예요? 50명의 명단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나의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 사람하고 만남을 가질 때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유니스티가 어떠고 저떠고 물론 유니스티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나의 이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 근데 이 사람한테 가장 가기 이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 사람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고수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리더 대표님들과 아니면 스포너님들과 미팅을 2대1 미팅을 해보잖아요. 처음부터 막 유니시티 얘기하지 않아요. 일상을 나누고 그분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유출을 해서 마이스토리와 QI와 클팩이나 어떤 C세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의 관계십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상 고객 명단 작성하실 때 50명 작성하셨죠? 예. 네. 50명 다 하셨어요? 다 채우셨어요? 대박입니다. 우리 사장님, 예. 50명 작성 못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저기 사장님처럼 50명이 분명히 내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명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이 계획 속에서 이분들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걸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쓰는 명단들은 그냥 내 가족, 만만한 사람, 아니면은 우리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정말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만만한 사람한테 먼저 가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나를 가슴 아프게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처럼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굳이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 내가 얼마든지 내 시간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처럼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부업자나 사업자나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전달했던 사람이 저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막 밥을 먹는데, 야,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아는 언니를 통해서 선능에, 일단 선능에 갔다는 것부터 의심이 되죠. 선능역에 어떤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그분은 어떤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몇 천만 원 벌고 있대. 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눈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또 이상한 데 갔다 왔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상한 데 갔다 온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나처럼 50만 원 벌고 싶고 너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줬는데 나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 그에게는 완전히 하찮은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일단은 명단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한 명한테 알리면 그 주변이 다 알게 되잖아요. 쑥대밭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딸이 7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겠어요. 형부, 조카, 시작해서 무슨 어쨌든 가족들이 식사하는 날 저희 이제 아빠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사위며 뭐 언니들, 동생들이 다 모였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왜냐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날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턱대고 내가 선능력에 가서
그 언니 알지? 그 언니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언니한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 아저씨 어떤 사장님이 몇 천만 원 건데 똑같은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빠에서부터 사돈의 팔촌 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다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 명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싸고 돌면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나의 지식이 들어가고 이 사회에 확신이 올라갈수록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저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업의 진가를 진짜 모르는구나. 두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조직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의 명단 안에서 한 페이지가 다 날아간 거죠. 없잖아요, 명단이. 그럼 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는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작성했어요. 휴대폰에 이 사람이 나를 알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었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일단 뺐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는 순간 그들과 상관없이 제가 그들의 명단을 이미 차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저에게 이 사업을 소개했던 2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했었던 그 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왔었을 때, 저는, 그 언니는 저를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어렸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고, 저는 늘 퇴근하고 추가 수입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퇴근하면 무조건 나가서 돈 버는 데를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알바 생활하죠. 직장 생활하죠. 아이들은 어리죠. 이렇게 케어하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유아교육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니의 입장에서 저를 봤었을 때는 김성현은 소비자. 이미 딱 정하고 저를 만났던 거였죠. 근데 그 언니가 정말 잘했던 건 저에게 강의장에 초대를 했어요. 첫 번째 어린이 영양제를 선물로 줬고, 두 권의 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고, 일주일 후에 후속이 왔고, 이런 강의장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언니 부탁이었기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봤던 저의 그 강의장의 모습은 온 열정과 내가 벌었던 돈의 방식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전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제가 돈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몰랐죠. 그냥 아이가 아프고 저희 신랑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그냥 이 가족은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여기 와서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들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들렸던 얘기는 건강 얘기가 들렸던 게 아니라 돈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뚜껑이 누가 뒤집혔냐면 제가 뒤집힌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오고 내가 알아서 이 자리에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언니가 저에게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영양제 하나를 팔고 갔다면 저는 다음에 그 언니를 만나기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양제가 지출이요. 질병 관리에는 제가 얼마든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니까 당장 해결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아프면 대학병 가서 입원을 시켜야 되고 저희 신랑은 강직성 척추염이기 때문에 척추가 굳어가는 질환이었으니까 항상 특진으로 약을 받아왔고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고 배치티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약을 받아오는 거에 대한 돈은 아무 생각 없이 지출을 했어요.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영양제 하나를 비타민C 2만 원짜리를 약국에 내려가서 사가지고 오면은요,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때 하긴 하지만, 굳이 이거 먹어서 뭐 좋아지겠어? 하니까 유통기간이 그냥 지나서 버리는 거예요. 한약도 그랬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에게 지출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 언니가 저에게 와서 이런 영양제 한번 먹어봐 해서 예를 들어서 키트를 내리고 갔잖아요. 일단은 관계식 때문에 거절을 못해서 받기는 했겠지만, 불편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을 볼 때마다 저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얘도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언니가 후속차 연락이 왔다면 저는 불편해서 전화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와 관계식은
끊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 상대에 대한 생각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내가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돼.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힘들 거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꾸준하게 추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항목과 밑에 있는 항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위에 있는 항목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 사장님들과 2대1 미팅을 해보면요.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스포너님은 계속 만나보라고 얘기해요. 계속 후속해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본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고 다이아몬드처럼 행동을 하려면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의 내면에 적극적으로 사는지, 이 사람에게 열정이 있는지, 이 사람의 꿈을 쫓고 있는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지의 이 내향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팀들이 정말 예쁜 팀들이 담겨질 것 같아요. 근데 초보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사실 이거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스포너님, 이분이요, 인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한 분만 잡으면 정말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제품 많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부자라고 해서 제품 많이 먹지는 않아요. 사람이 속에 담겨져 있는 위가 한계가 있는데 뭐 먹어봤자 뭐 100억 부자가 먹어봤자 뭐 한꺼번에 하루에 100만 원치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 안에 성품을 보는 거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제가 나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보통은 회사에 대표하는 이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대표하는 이미지를 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메이를 몰랐던 회사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메이 사업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업자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봤을 때는 정말 별로였어요. 그러면 전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메이 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 또 다 그렇게 얘기해. 뭐, PM 하는 사람들 뭐 다 이래. 이미 일반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유니스티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유니스티, 먹었던 사람이 뭐 효과 없대. 그러면 이미 일반화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유니스티 한다는데, 유니스티에 뭐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유니스티 일반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니스티의 대표자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그들에게 심어졌을 때, 유니스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있어 보여. 이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수원센터가 새로 생겼죠. 그 층에 수원센터하고 유니스티 수원센터하고 앞에 DB 손해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우연하게 그분들이랑 같이 탔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이것도 일반화는 아니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청바지에 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도대체 저기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정장 입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나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유니스트의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유니스티가 일반화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유니스티를 심어줄 수 있을까? 결국은 곧 유니스티가 나고 내가 유니스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입는 게 가장 좋냐? 사실은 아나운서처럼 입으면 돼요. 아나운서. 오늘 아나운서처럼 입고 왔나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일부러 더 꾸미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도, 내 모습은 1,0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처럼 입고 가면, 정말 그 열정에, 그 이미지에 딸려와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나는 아나운서처럼 입고 다니려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 장롱을 열었을 때 비싼 옷을 굳이 살 필요가 없고 단정한 옷을 사서 입으시면 되거든요. 샤넬 코코 샤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겉모습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초라하게 차려입으면 그 옷을 기억하고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으면 그 사람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초라하게 차려입으면 그 옷을 기억한대요.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으면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한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 갈 때도 늘 단정하게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의 그 겉모습으로 판단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든 일단은 옷만으로도 나의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제가 제일 돈 아까워하는 게 미용실에 돈 쓰는 거, 옷에 돈 쓰는 거, 가방에 돈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저그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일 단정하게 똥머리를 해서 올리고, 그냥 이렇게 가디건 하나에 검은 바지 하나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어떤 모습의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네, 화장도 좀 하고. 전에는 사실 화장하는 법도 모르니까 눈썹도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진을 봤거든요. 정말 누구도 나랑 사업하고 싶지 않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나름 꾸몄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이 보기에는 전문가의 모습은 없었죠. 그냥 깔끔하게만 입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미용실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요. 옷을 조금 더 깔끔하고 전문가답게 입기 시작하면서 좋은 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장들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특히 이 사업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관점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수많은 실패와 그 경험들이 모아지고 경험들이 성공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요,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명단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제가 처음에는 명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인터넷에 저 같은 맘들이 있는 맘카페에 다 가입을 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는 8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못 나가고. 그래서 직장 안에서 맘카페를 열어가지고, 뭐, 송파맘 카페, 뭐, 무슨 카페 일단 다 가입을 한 다음에, 가입이 딱 성공이 되면, 그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가입이 성공이 되면, 일단은 아픈 애기들 엄마들 있잖아요. 뭐, 우리 애가 설사를 하는데요.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올리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 이 엄마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 일단은 댓글을 남겨요. 저희 애도 설사를 했는데요. 저희 애가 누가 이렇게 소개해 준 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다 추천을 하면 제가 조금 저기 하니까 제가 개인톡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개인톡으로 해서 그분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유니스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알리는데, 어느 날 들어갔더니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강퇴당한 거예요. 이 강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은 열려 있잖아요. 전단지를 이렇게 줘야 돼. 전달을 해서 내 사업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가방에 이만큼 넣고 퇴근하고 가서 백화점 앞에서 쭉 매장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손님 없는 데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옷 고르는 척 하다가 전단지를 한 장 주고, 뭐, 처음에는 뭐, 바이오슬라이프, 제가 유니티 하는데 이렇게
다 이게 말이 또박또박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떨리니까. 막 심장이 막 밖으로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을 알려야 되니까 일단은 심장을 부여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치를 한번 보면서 가까이 오면 사실은요, 제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부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50만 원 추가 수입 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줬던 적도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핀잔 받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 병원 앞에 가면 눈이 안과에 가면 다 어디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비전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사람한테 전단지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연락이 왔냐? 연락 안 왔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이 실패의 경험들이요.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요. 인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맥이 없는 파트너들에게는 내가 해줄 얘기가 있겠구나. 내가 해줄 얘기가 많으면 정말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명단이 없을 때 내가 진심으로 찾아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패가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결국은 그 실패 속에서 다듬어진 건 뭐였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의 전단지가 나가더라도 저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오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 제품을 먹게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초대하지?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요. 내가 들어갈 때마다 실패했던 일들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 고민의 그 순간들이 처음에는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 내가 이거 파트너들한테 나중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가 해줄 얘기가 많은 스폰서가 되자. 왜냐면 리더 사장님들이 강의하실 때요. 사실은 성공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해 줄 때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남편이 김치통을 던졌다, 뭐 TV가 깨졌다, 뭐 이런 부부싸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콜드에서 깨진 거 아니면 미팅에서 깨진 얘기가 저는 더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패들이 모아져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니까 파트너들에게 하나의 얘기를 하더라도 귀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올 때마다 이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 파트너들이 고생했을까, 노력을 했을까, 그 마음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분들이 를 만날 때마다 저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홀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나가는 순간,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파트너들이 생기는 순간, 나는 이미 스폰서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은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의 체험이 부족하죠. 왜냐면 꼴랑 해봤자 나의 체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체험 말고는 사실 이 사업의 경력만큼 사실 체험 사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없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잘 하진 않지만 줌회의나 뭐 현장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체험들을요, 내 사진에 다 캡처를 했어요. 내 갤러리에. 그래서 디톡스,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 사례들을 다 캡처를 해서 그분들을 지어 놓으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일단은 갤러리만 봐도, 이 사람 경험이 되게 많은 분인가 보다. 전문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거를 다 캡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사례가 있을 때, 사장님 제가 저희 팀에서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대요. 도움이 되셨대요. 사장님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장님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멘트와 모든 말 중에서 일단은 저 얘기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 카메라에 다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파트너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서 무슨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스포너님, 이번에 가서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저기 밑전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할 얘기들이.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가서 듣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만약에 디톡스 설명을 기깔나게 해주는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야, 나도 먹고 싶네? 하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노트나 아니면 요즘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멘트들이 모아져서 그걸 한번 써먹으면 결국은 내 거가 돼요. 내가 들리는 건 남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사업 설명 중에서 저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분은 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겠다 하면 그거를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강의 100번 들으세요. 뭐 여기 현장 강의에 오세요. 세미나에 오세요. 랠리 오세요. 하는 얘기들이 귀찮게 같은 얘기 또 해. 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강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임팩트 있는 그 한마디가 한 명의 명단을 나의 파트너로 조연할 수 있는 촌철살인의 뭐죠? 명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나를 위해서 듣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질문하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도 먹어야 되고 저 사람도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거는 제 욕심인 거죠.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처럼 이 목적이 있으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눈에 힘이. 유니스티만 얘기하면 막, 막 잡아 죽일 것처럼 막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대가 가까이 있다가 뒤로 물러나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유니스티가 좋은 걸 어떡해요?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근데 그 이전에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하시냐. 처음에는 가족의 안부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가족들은 요즘 어때? 뭐 어머님은 어때? 아버님은 어때? 아이들은 어때? 건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두 번째는 요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야, 요즘 우리 나이 때 이제 은퇴도 가까워졌고 아니면 남편도 이제 곧 은퇴해야 되는데 너는 어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즘 장사 잘 안 되시죠? 그 얘기하면 엄청 열받거든요. 안 그래도 안 되는 장사. 막 그 얘기하면 열받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 주변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사장님은 여기 단골도 되게 많으시죠?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장사 잘 된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옳다코니 걸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은 이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떤 여가의 이 여백의 시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봐야 되냐면 센터에 초대해야 되잖아요. 중강에 언제 들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요즘 취미생활 뭐 해? 뭐 요즘 운동해? 뭐 언제 너는 뭐 여가 시간을 보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분의 니즈들이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M은 머니이기도 하고 사실은 모티베이션이기도 하거든요. 모티베이션일 때는 나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면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머니죠. 저처럼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50만 원만 얘기하면 눈이 뒤집혀요.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야, 너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사기친다고, 야, 너 거기,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딱 맥시멈의
수준은 5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돈의 수입의 어떤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은 손님들 맞이하세요. 설명은 제가 할 테니까 여기 계시면서 저희 임대료 한번 벌어볼까요, 임대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임대료를 사실 메꾸기도 힘든데, 여기 앉아서 전문가 같은 분이 와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서 알아서 멤버를 늘려주시겠대. 수입을 이렇게 해주시겠대. 그러면은 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사장님, 요즘 진짜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료 벌어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일반화 시킨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아, 수입을 얻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일반화 시키니까 이분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잘 경청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기록은 기억을 뭐 이길 수 없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적어 놓잖아요. 이 사람을 오늘 만났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들 중에서 아이들의 이름 아니면 이 사람이 최근의 근황들 이것들을 적어 놓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분이 이 얘기를 했는지 저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기록을 해 놓으면 이 기록들이 모아져서 이 사람하고 나와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이 아이 감기 걱정하셨지? 그러면 아이부터 한번 제품을 소개해볼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어느 분이 올리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록해 놓는 것들이 이 사람과의 시작이 되고 이 사람과의 시작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처음에는 나를 몰랐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의 실례로 이런 예를 들으면 뭐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남자분들이 지하 세계로 많이 가시는지 아세요? 어, 맞아요. 지하 세계가 술집이잖아요. 가시면 이렇게 바에 이렇게 가시면 그 킵해 놓는 술들이 있대요. 좀 비싼 술들은.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오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분의 이름에 맞는 이게 그 뒤에 커튼에 그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게 있대요. 근데 거기 포스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오빠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술을 들고 나와서 오빠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를 기억해주고 알아주니까 자꾸 가서 돈을 쓰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근황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멤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저는요, IT 시대를 살기도 했지만 동시대에 이 타자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3 부기 타자를 이 아날로그로 배우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컴퓨터로 일을 했거든요. 그 동시대에 사는 그 시대에서도요, 행운의 편지가 있었어요. 행운의 편지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역시, 역시. 이지 사장님은 행운의 편지 뭔지 모르죠?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 행운의 편지가 우리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인가 뭐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정봉이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가 온지 알고 딱 뜯었더니 행운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7명한테 쓰지 않으면 뭐 당신에게 저주가 온다 해가지고 그것 쓰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행운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시작됐던 그 저주의 편지가 아니었었어요. 외국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멤버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느린 사업 같잖아요. 그런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내가 7명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을 했어요. 자, 7명에게 내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너도 아는 7명한테 전달해. 7명한테 전달해서 7명이 7명에게 7명이 7명에게 전달을 했었을 때 이게 6단계까지 내려가면요. 몇 명이 왜 모이냐면 6단계예요. 나는 7명한테만 했어요. 근데 각자 7명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단계만 내려가도 13만 7,256명의 멤버가 모여요. 자, 그럼 시간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연락처를 빨리 이 날짜를, 만남 날짜를 우리 팀들에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 5명에게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락해. 5명, 5명, 5명 이 멤버를 배분을 해줬어요. 근데 5명이 5명에서 5명이 5명에게 내려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단계까지 내려가고 나서 모아진 이 멤버와 이 시간을 딱 보니까요. 저 혼자 했으면 이 많은 멤버들을 13만 7천 명이지 아까 6단계 아니 저기 15,625명이죠. 이 멤버들이 다 모아져서 나 혼자 15,625명을 했으면 아마 1년이 지나도 다 연락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5명에게 전달을 했더니 한 분씩만 통화를 했는데요. 총 전달된 시간이 6단계까지 내려갔더니 멤버는 19,530명에게 전달이 됐고요. 소요된 시간은 9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거든요. 저는 여기에 와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 사업을 이 강의를 하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오늘도 각지에 퍼져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 파트너들과 아니면 누군가의 소비자를 만나면서 멤버를 늘려가는 사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24시간을 쓴 게 아니라 제 파트너들이 오늘 10명이 일했으면 저는 240시간을 오늘 쓴 거고요. 그리고 100명이 일했으면 2,400시간을 저는 쓴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멤버의 확장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브리핑 잘하고, 나 혼자 대문 잘하고, 나 혼자 이걸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일들이 모여서 사실 멤버의 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컨택을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결혼하신 분 있죠? 이응재 사장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안녕희 사장님이 컨택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신랑을 컨택을 했거든요. 우리 신랑하고 난 당신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어요. 뭐 여자가 하면 어때요? 60 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결혼을 합시다 했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요?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컨택을 했는데 연락을 안 해. 그러면 관계는 끝나는 것처럼 내가 컨택할 때는 정말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제품이 딱 들어가잖아요. 후속을 안 해서 보내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전화 와서 혹시 반품할까 봐. 나 이거 못 먹겠어 반품해줘 할까 봐. 아니면 호전 반응 나올까 봐 막 겁이 나서 연락을 받기가 오히려 두렵고 내가 연락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후속 조치가 컨택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게 중요해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성인으로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키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긴 하잖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속 조치는 사실 관심의 시작이에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제품이 들어갔다 아니면 이 사업을 초대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갔어. 저랑.
약속을 하고 갔는데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나요? 하루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하루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죽하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나를 만나고 왔어. 일단은 그래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상대는 갑자기 긍정이었다가 부정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은요, 시간이 보통은 48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야, 지난번에 너 이렇게 해서 제품 먹고 있는데 괜찮아? 아니면은 너 이번 주에 언제 오기로 했는데 나랑 그때 만나자? 결정을 내가 내리고 만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근데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 시대고 젊은 친구들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휴대폰으로 하려고 해서 후속도 휴대폰, 전화로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쯤은 가서 만나고, 그렇다고 막 만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나 48시간 이내에 너를 만나야 돼. 해가지고 만나면 거부가 이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기는 해야 되지만 만남은 꾸준하게 이루어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 카톡보다는 카톡보다는 전화로, 전화보다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제품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비포 사진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찍으면은 안 찍으려고 해요. 나 먹었는데 효과 없어요. 사실 먹기 전에 찍어 놓고 먹은 후에 딱 보면은요, 저희 제품은 변화가 확 보이거든요. 디톡이나 혈관 세트나 아니면 필그레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확 보여요. 그럼 눈에 띄는 거를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처음 찍었던 사진과 그럼 오늘 제가 사진 찍고 갈게요. 사진 찍고 갈게요. 했던 그 역사들이 모이면 진짜 살이 이렇게 어머 빠졌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혈액 검사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저는 사실 클리어 스타트 팩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디톡스를 우리가 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변을 보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보고 나서 그냥 물 내리고 가지 내 변을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디톡스의 특징은 뭐예요? 변에 변화가 있어요. 기생충이 보이거나 기생충 알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흑변이 보이거나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클리어 스타트 팩을 드시고 나서 내 변을 봤을 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생충들이 막 이렇게 보여. 그러면 누가 확신이 커질까요? 소비자가 확신이 커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소개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클리어 스타트 팩이 딱 들어갔을 때, 이분한테 프로모션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클리어 스타트 팩 드시고 만약에 똥에서 뭐가 나오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들어오서 어떻게 보냐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요플레 숟가락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 젓가락 들고 들어가는 사람 해서 정말 콩나물 대가리라도 보여주세요. 이거 혹시 기생충 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변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변량을 보면서 아니면 자기의 변을 보면서 제품의 확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반드시 비포를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품이 들어갈 때, 어, 웬만하면은 사실 제가 먼저 받아서 라벨지를 붙여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요, 오메가가 어디에 좋고요. C 플러스가 어디에 좋고요. 클팩이 어디에 좋고요. 그 자리에서 말을 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가면은 까먹어요. 분명히 라이오하이버를 흔들어서 빨리 먹으라고 했는데 저 아시는 분은요. 교회 다니시는 사모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타놓고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라이와이버가 이렇게 불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성격이 좋으니까, 이건 원래 숟가락으로 퍼먹는가 보다. 한동안 계속 숟가락으로 퍼먹다가 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나 이런 데다가 이 제품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적어드리고 아니면 뭐 오메가3는 손발 저림에 좋거나 아니면 고지혈에 도움이 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드린다면 제품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제품을 먹으면 아, 이거 먹으면 고지혈이 좋아지네? 더 먹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잎새 책 읽어보셨잖아요.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난 죽어. 그러니까 그 잎새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제품이 내가 입에 들어갈 때마다 약통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막 내가 흔들어 먹고 있어. 그러면은 야, 너 뭐 먹냐? 하다가 그 박스를 봤을 때 야, 이게 고지혈이 그렇게 좋아? 고혈압이 좋아? 나도 먹어야 돼. 나도 소개해줘.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알아서 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정성을 사실을 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효과 있으니까 그 사람 효과 보면 더 먹을 거예요. 좋으니까 이거 좋으면 소개할 거예요.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예요. 오늘 잘 듣고 갔으니까 위니시티 저랑 사업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번 듣고 한 번 먹은 제품으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진짜 이건 내 착각인 거죠. 효과 본다고 해서 사업하지는 않아요. 이게 좋다고 해도 소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다고 했는데 내가 연락 안 하면 안 오거든요.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잘 듣고 갔고 오늘 막 열정을 받았어. 그러면 유니시티 한다고 생각을 한 거는 제 착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일단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이처럼 하나하나 이분들을 관리를 해드리면서 점점 나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나의 노력인 거거든요.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가진 않아요. 그걸 이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센터고 시스템이고 줌이고 내가 중간중간에 보내는 유튜브의 정보들인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뭐 화났어. 말 시키지 마, 막. 이거 효과 있는 거야? 사실 호전 반응 이야기예요. 사실 이 제품이 엄청 좋다고 일단 사업 설명도 듣고 제품의 체험 사례도 강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아, 나 먹어봐야 되겠다. 딱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딱 내리고 나서 난 기대하고 막 먹었는데 막 배가 막 부글부글해. 막 피부에 막 발진이 올라오고 막 가려워 죽겠어. 아니면은 막 설사가 막 쫙쫙 나와. 그러면 소비자는 내가 처음에 먹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제품의 인식이 부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전 반응을 잘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찐 사업자들, 찐 소비자들이 돼요. 찐 소비자가 되고. 그랬을 때 호전 반응은 지금 즉시 빨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논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이, 내가 없으면 스포너님한테 빌려서라도,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빌려서라도 받아서 빨리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뭐 설사가 나온다. 설사가 막 쫙쫙 나온다. 그러면은 프로바이오닉 들고 가셔야죠. 그분들의 지금 증상이 현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내가 즉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니티 제품이 안 티는 되지 않아요. 네, 이것도 일반화거든요. 나가서 유니티 제품 먹었는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누군가는 호전 반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분이 부정적인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의 태도가 잘못돼서 그분이 유니티를 이 제품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예측되는 호전 반응들이 있겠다. 일단 피부염들이 있는 분들, 최근에 묘기증이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묘기증이 저희 클리어 스타트팩이 들어가니까 더 막 두각이 되는 거예요. 막 온몸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막 이 묘기증에 피부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긁으면 막 그 긁는 대로 올라오는 거. 근데
그때 빨리 대처했던 것들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요즘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대표님들이 강의하시는 호전 반응은 이제 없으니까 이건 약사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호전 반응 영상을 찾았을 때 가장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 약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죠. 이거 약사님이 하신 강의인데 호전 반응 너가 이렇게 겪게 되면 도움이 될 거야. 미리 한번 보내드리죠.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제품이 결제되고 나서 그분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런 영상들을 보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시작하기 전에 아, 이런 내 호전 반응이 있다고 했지 본인이 이미 생각을 했으면 그 제품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호전 반응 관리가 중요하고요. 다음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즘 뭐 필그레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아니면 디톡스가 들어간다. 저는 카톡방을 사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장님 이제부터 디톡스를 시작할 건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저희랑 함께 하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만 관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랑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해서 저하고 소개자하고 그분하고 또 주변에 이제 몇몇 분들이랑 같이 해서 디톡스 방을 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잘하시면 선물도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요즘 정말 이 사업 하기가 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 접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톡스 방이나 저탄고지 방을 운영을 해보면 결국은 나를 몰랐던 사람이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친해지게 하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게 이 카톡방이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땐 되게 어색했는데 카톡방에서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써 나를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스폰서를. 그래서 저탄고지 방이나 뭐 디톡스 방을 운영하고 7일 방을 보통 저희는 일주일 정도 해서 습관을 좀 만들어 드리고 좀 이분들과 관계십을 갖는데요. 7일 방을 운영할 때 저희가 그냥 딱 3명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뭘 잘하는지 아세요? 네? 수다도 되게 잘하고요. 화장실 갈 때 혼자 안 가요. 나 화장실 갈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나도 갈래. 안 가더라도 따라가거든요. 남자분들은 안 그러긴 하겠지만 화장실 간다 그러면 혼자 가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카톡방을 딱 오픈을 하면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을 추가로 투입을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폰서 계열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기수의 7일방을 운영을 제가 했었을 때 되게 긍정적이었던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사장님, 제가 사장님처럼 처음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와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먼저 하셨으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도 선물을 좀 드리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본인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제가 미팅에 바빠서 답을 못할 때도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럴 때는요 이렇게 드셔보시면 어때요?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에 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보조 운영자가 되면서 저의 아군이 되는 거예요. 아군이. 저랑 같이. 팀워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같이 투입이 됐을 때 되게 카톡방이 되게 즐거워요. 막 계속 카톡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대답을 해주면 엄청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자인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는 걸 훨씬 더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도 전염이 되고 부정도 전염이 되거든요. 이 카톡방이요. 희한하게 감정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 오해할 수 있는 소지에 웃음표 2개만 있어도 어때요? 아, 이 사람 웃고 있구나. 이상하게 들잖아요. 근데 제품을 먹다 보면, 좀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올리거든요. 제가, 저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호전 반응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도 보조 운영자들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일차가 가장 표면적인 시기로 보이는 게 저탄고지 들어갔을 때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빠진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 사다리 타기도 있고 돌림판 게임도 막 진행을 하면서 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만보 거르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려요. 그러면 막 만보 걷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돌림판에서 당첨되면은 뭐 오아시스 5포 뭐 이렇게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운영을 하고 다시 6일차 때 제가 이거를 했잖아요. 사다리 타기도 하고 돌림판을 운영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선물을 누가 줘요? 운영자가 주러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운영자가 스폰서니까. 그렇다고 이걸 딱 보고 나서 스폰서님 저도 제품 샘플하게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팅을 잡고 가서 거기서 6일차 때 그분들에게 다시 QI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클팩이나 이것들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팅 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결과에 대한 목표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컨택하고 후속 조치를 했었을 때 대부분은 세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결정하시면서, 나 이거 사업 해볼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뭐 소개는 잘 못하니까 그냥 소비자로 있을게요. 저만 잘 먹을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진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7일방 했는데도 나는 그냥 뭐 이제 그만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제품을 한번 뭐 눈이 안 좋으면 비전을 드시도록 권하거나 아니면 프로모션이 있을 때 이런 정보들을 드리면 굉장히 좋고요. 사장님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돈도 관심이 없으시니까 사장님 정말 부업으로 이렇게 얼마 벌고 싶은 분 주변에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진짜 그 최종민 대표님인가? 어느 강의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주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한 명만 소개해 달라고. 이런 멘트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개를 부탁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관심이 없던 분들이요. 소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눈이 안 좋은데 내가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제품이 뭐 좋다고 하더라. 너 한번 만나볼래? 해서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희한하게 소개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개자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제품을 먹었는데, 소개했던 분이 제품을 먹었는데 효과가 엄청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이 유니티에 쏠리죠. 그러면서 더 많은 분을 소개하고, 그게 결국은 사업의 시작이잖아요. 관심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제품을 안 먹겠다는데 안 먹으면 너 사업도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 분류를 조금 해놓으시고, 시간차를 두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할 분들이에요, 보통은. 관심이 없던 분들이 소비자가 되고 소개자가 되기도 하죠. 꾸준히 제품 사용을 하고 소개를 부탁드리고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은 시스템으로 안내를 반드시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분을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비전 보시는 분들도 있죠. 실패 경험담은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막 얘기하시는 거는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 혹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은 보통은 F4RM을 통해서 그분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나의 스토리, 내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QI를 하고 데모를 보여주고 체험 사례를 보여주고 샘플링을 하고 인바디를 봐주면서 확신을 높여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아니면 소개를 부탁하거나 다양한 프로모션을 해보면 참 좋겠죠. 만약에 제품도 아무것도 안 먹겠어. 난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러면은 한번 샘플링을 해봐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정보 전달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부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시스템에 인하게 하면 됩니다. 미팅 초대하시고 못 들으면은 중강에 듣도록 하고 중강에 들으면서 이 사업의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 좋고요. 이런 전문화 과정이 있다는 걸 안내하시고 랠리와 1박 2일 리더십 세미나에 안내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유니시티에서 나오는 이 매거진이거든요. 제가 이 매거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공짜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자료실 가서 요 QI 책자 하나만 사도 비용의 지출이잖아요. 근데 이 매거진을 읽어보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한 호 한 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 때 요거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게 하면 좋겠죠. 이게 어디에 있냐? 유니시티 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어치브라고 해서 이 사업을 6개월 동안 성장하셨던 분들의 결과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읽어보거든요. 이거를 읽어봤을 때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컨택할 멘트들이 여기 나와요. 이분이 어떻게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를 올리거든요. 아, 이분은 교육을 하셨던 분인데,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만났다라는 거를 처음엔 이걸 보고 컨택할 멘트들을 제가 찾기도 하고, 여기서 이 사람하고 내가 생각했던 분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여기다가 요즘 이거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서 그분에게 드려요, 선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정말 6개월에 유니시티에서 결과 내신 분들의 스토리다. 아마 들어보시면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끊임없이 이분의 꿈과 함께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벌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레그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멤버가 없다. 그러면은 한번 그 가게나 아니면 그 집에 가서 홈미팅을 한번 열어봐줘도 좋거든요. 네, 홈파티를 열어줘도 되고, 홈미팅도 열어줘도 되고, 네, 명단을 같이 찾아주면 좋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초대는 가장 쉬운 성공의 통로입니다. 이 분들이, 초대해서 오시면요. 사실 알아서 제품을 구매해서 드세요. 내가 먹으라고 밖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드십니다. 그래서 프로는 리크루팅을 하고 아마추어는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메가3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리크루팅을 할 건지 영업으로 끝낼 건지는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가 소비하는 소비자 너무 좋죠. 자기가 스스로 이 제품에 반해서 알아서 사 먹어. 어때요? 좋죠. 네. 그런데 알아보고 먹는 소비자 더 좋죠. 센터에 와서. 그죠? 그런데 소개하면서 먹는 소비자는 어떠세요? 더 이쁘, 더 이쁘죠? 근데 사업까지 하겠대. 무슨, 그렇죠. 근데 이 성공률을 가장 높이는 건 초대예요. 내가 초대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지만 초대가 되고 초대가 이어지는 순간 알아서 자가 소비하고요. 알아보고 알아서 먹고요. 소개하면서 먹고요. 사업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시는 걸 목적으로 두시고 만나시면 됩니다. 자, 2대1 미팅을 할 때는 나의 역할과 스폰서님의 역할이 다르죠. 자, 스폰서님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소개자는 사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음악 소리가 크다. 그러면은 가서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은 확장되어 있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안 되고요. 구석에 좀 조용한 카페를 내가 잡는 것도 좋죠. 저희는 이왕이면 스터디 카페를 잡아요. 스터디 카페는 진짜 딱 우리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잡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자, 자료와 데모과 샘플 준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스폰서님이? 네, 본인이 해야 되죠. 소개를 해서 오는데 제가 사실 체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 체크기를 들고
샘플을 넣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줄 자료들을 넣고, 대문까지 딱 넣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방이요.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더 작아질 것 같아요. 진짜 깽깽 들고 가는데, 우리 파트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난 뒤에서 깽깽 대는데, 보기 좋을까요? 아마, 상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얘기를, 스폰서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너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음악과 장소와 자리와 스폰서와 이게 꼭 스폰서를 예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분위기가 팀워크예요, 팀워크. 결국은 누구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가요? 결국은 소개자의 파트너를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스폰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소개자가 하시는 거죠, 소개자. 그래서 2대1 미팅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홈미팅을 딱 열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특징적인 거? 네. 밑에 고양이가 있어요. 요즘 반려견들이 있다 보니까 홈미팅을 하면 이게 문을 열자마자 막 개들이 막 해서 스타킹 신었는데 막 스타킹을 긁어대질 않나. 제가 고양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에겐 가족이겠지만 저는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는 얘네들은 살포시 와가지고 무릎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릎 위에 있는 고양이가 신경이 쓰여서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건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요? 집주인 소개자. 예,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눈치껏 하면은 이 팀이 되게 재밌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센터 랠리에 초대를 하시면 좋고요. 백종원 대표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맛 3분의 7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식당에 가서 맛이 그렇게 없더라도 그 분위기 때문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위기 때문에 맛은 뭐 별 보통이긴 하지만 맛있다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의 맛은 30%고 분위기는 70%거든요. 각종 홍보물, 주방, 줄 서 있는 사람, 불친절도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센터에 초대자가 왔을 때 막 서로 막 칭찬하고 막 센터마다 다 분위기가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막 갔는데 열정적인 음악은 계속 틀어져 있고 옆에서 오면 어머 사장님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어머 지난주하고 너무 달라요. 오늘 스카프 왜 이렇게 이뻐요? 이 얘기의 이 모든 분위기가요, 신규가 들어왔을 때는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오면 음악을 틀고, 영상을 틀고, 막 활발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오셔서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처음에 초대됐을 때 그 열정 때문에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야? 교회 부흥회도 아니고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엔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은 선택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래도 조금만,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100명 명단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이분들이 모여져서 사업자가 되고, 나의 팀들이 되고, 이것을 3번 반복하면, 아마 내년에 우리 사장님들이 억대 연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를 찾는 게임이죠.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고 다이아몬드처럼 행동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한 분을 만날 때 어떤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분들을 잘 보다 보면은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멋진 꿈을 응원하고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내년에는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